자, 5번째 챕터입니다. 부정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부정맥. 심전도의 특징을 보고 얘가 어떤 부정맥인지 매칭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정맥의 특징들 역시 매칭하셔야겠죠.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부정맥은 심장 내 전기적 자극의 형성장애, 전도장애, 혼합장애로 인해서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심박동수가 비정상적인 상태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친 기억부터 이응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 친 A, B, C, D, E, F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형을 봤더니요. 이 파형이 일정한 간격으로 괜찮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정상적인 파형을 띠고 있긴 한데 다만 좀 빠르죠. 얘를 우리는 동성빈맥이라고 합니다.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1분간 100회를 넘는 상태를 얘기해요. 심전도의 기본 파형도 완전 정상이고 파형 괜찮다고요. 괜찮아요. 리듬도 괜찮아요. 간격이 괜찮잖아요. 기전.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인해서 동방결절이 빠르게 전기 자극을 형성해요. 동방결절이 빠르게 전기 자극을 형성하다 보니까 빠르게 수축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모습 봐요. 파형 괜찮죠? 파형 괜찮아요? 간격도 괜찮아요. 근데 얘가 좀 느려 보여요. 간격이 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동성서맥이라고 합니다. 맥박이 1분 동안 60에서 40회 이하로 떨어지는 느린 맥박을 얘기해요. 자, 기전요. 부교감 신경계의 억제 작용에 의해서 동방결절에서 흥분 발생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흥분 발생 빈도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얘가 천천히 수축한 거죠. 자, 다음 파형을 봐요. 다음 파형을 봤더니 이렇게 보이는데 기본적인 파형이 보이는데 갑자기 가깝게 한번 나오고요. 또 나오더니 갑자기 또 나와요. 근데 이 파형 자체에 문제는 없죠. 파형 자체는 정상적인데 한 번씩 이렇게 가깝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심방이 조기 수축해서 그래요.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흡연, 카페인, 저산소증, 심방비대, 감염, 심근허혈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고 종종 동성빈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전. 심반벽에서 형성되는 자극이 동방결절에 정상 자극이 생기기 전에 발생하게 되고 심방이 흥분되는 상태입니다. 프로프라놀롤이나 퀴니딘을 투여해서 치료할 수가 있어요. 알고 있으셔야 되는 약물입니다. 자, 이 모습을 봅시다. 파형을 봤더니요. 요런 모습들 보이세요? 이렇게. 심방 조동이에요. 심방 자극이 방실결절에 전달되는 것보다 빠르게 때문에 심방 자극이 모두 심실로 전달되지 않는 심방의 자극이 모두 심실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피파는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뒤에 QRS파가 없죠. 심방 조동은 갑자기 나타나 수시간 동안 지속되게 되고 중지되거나 심방세동으로 바뀌는 불안정한 부정맥을 얘기합니다. 심방세포에서 발생한 전기자극이 회기회로로 들어감에 따라 조기 박동이나 비지속성, 지속성 빈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모습을 봐요. 파형 보이다가 요 모습 보이세요? 파형 보이다가 요런 모습. 심방세동이에요. 피파가 정확하게 막 나오는 건 아니고 떨리듯이 많이 나옵니다. 빠르고 불규칙한 심방수축입니다. 이래 박출량이 줄어들게 되면 심계항진, 피로, 권태감, 운동불내성,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천 맥박수보다 말초 맥박수가 적은 맥박결손이 나타나요. 심방 박동수는 300에서 600회분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심실 박동수는 120에서 200회 굉장히 빨리 뛰는 것. 이렇게 되면 효과적으로 심박출이 안 됩니다. 기전 심방벽에서 발생하는 이소성 자극에 의해서 심방의 여러 부위가 아주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무질서한 심방 수축이 일어나는 상태. 피파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막 나오죠. 심방세동이에요. 자, 이 모습 봐요. 뭐가 피파고 뭐가 QRS고 얘는 심실조동입니다. 심실세동과 마찬가지로 심박출량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심실이 조동 빠르게 뜹니다. 조동보다 더 빠르게 뛰는 것은 세동. 완전 떨리듯이 이렇게 수축하는 거예요. 완전 떨리듯이 수축하면 제대로 된 심박출이 안 되게 돼요. 임상적 의미가 있고 치료도 같고. 심실벽의 여러 이소성 자극에 의해서 심실이 단지 떨고 있는 전기적으로 극도의 흥분 상태를 얘기합니다. 문제 2번 갑니다. 자, 다음은 고등학교 보온교사의 교육용 자료입니다. 심전도를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잘못된 내용 2가지. 얘가 심실세동의 모습. 심방벽에 발생하는 이소성 자극에 의해서 심방의 여러 부위가 아주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흥분하게 돼서 효과적으로 심방 수축을 못하는 상태. 심실세동이라니까요. 심실벽의 여러 이소성 자극에 의해서 심실이 단지 떨고 있는 상태. 심실이 단지 떨고 있는 상태. 자, 심박수는 대체로 분당 170에서 300회. 자, 봐요. 얘가 심실세동이란 말이야. 굉장히 빠르게 떨고 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수축을 아주 떨고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세동이라고 하니까 왠지 170에서 300회 정도의 빠르게 수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170에 300회다. 심박출량이 거의 없어요. 혈압도 거의 0. 맥박도 촉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떨고 있을 뿐이에요. 떨고 있는 이 상태를 촉지해서 맥박을 찾겠다? 말도 안 된다고요. 심박수는 170에 300회. 자, 호흡도 멈추고 의식도 없는 임상적 사망 상태. 3에서 5분 내로 즉각적인 응급치료로 효과적인 심실수축이 회복되지 않으면 뇌와 심장 등이 비가역적으로 변화되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떨고 있는 상태, 심박출량이 거의 없는 상태, 혈압도 0인 상태, 맥박에 의미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혈액 공급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심전도상 피파는 볼 수 없고 심방수축 없으니까 PL 간격 QRS군 T파를 감별할 수가 없습니다. 불규칙한 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불규칙해요. 얘를 우리는 심실세동이라고 합니다. 문제 3번이에요. 자, 다음은 자극전도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밑줄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밑줄친 A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실차단입니다. 특징. 동반결절에 시작한 심장 수축 자극이 방실결절에 도달한 후 어디 속으로 전도가 지연되거나 차단되는 것을 얘기하는가? 방실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방실결절에 도달한 후 히스 속으로 전도가 지연되거나 차단된 것을 얘기합니다. 자, 방실차단이 미주신경 자극으로 나타날 때 주로 동성섬액을 동반하게 돼요. 이 방실 차단을 1도, 2도, 3도로 나누는데 이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도. 심방 자극이 방실 결절을 통해 심실 내로 정상보다 느리게 전도될 때. 포인트는 정상보다 느리게. 자, 두 번째. 2도 방실 차단은 간헐적으로 방실 사이에 전도 차단이 있더라. 계속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3도는요. 얘보다 정도가 더 심해요. 심방의 자극이 방실 결절을 통해 심실 내로 전달되지 않을 때 나타나요. 느리게 나타나요. 간헐적으로 차단돼요. 얘는요. 전달되지 않아요. 그냥 차단될 뿐이에요. 1도, 2도, 3도입니다. 자, 각 차단, BBB, 심실 중격 상부에서 히스 속이 좌우 각으로 갈라져
좌우 심실로 흥분을 전달하는데 이 중 어떤 각이 차단돼서 심실의 말초부에 흥분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심전도에서 QRS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심실이 수축할 때 나타나는 파잖아요. 근데 심실의 흥분을 가지고 오는 이 전도, 이 흥분의 전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QRS군의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겠죠. QRS군의 폭이 넓어지고 좌우 심실의 박동에도 시간적인 차이가 납니다. 자, 우각 차단이 있고 좌각 차단이 있습니다. 우각이 있고 좌각이 있으니까 챕터 6으로 가봅니다. 챕터 6은 염증성 장애 대상자 간호입니다. 문제 1번이에요. 자, 류마티스 열은 심장, 관절, 신경계, 호흡기계 등 어느 부위에서든 결합 조직을 선택적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병소가 전신에 퍼지는 과민성 교원성 질환으로 증상이 관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나타나겠죠. 전신에 퍼지게 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시읒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로 쓰기. A의 침범 순서, B의 특징 3가지, C의 특징 2가지를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류마티스 열입니다. 원인과 병태 생리, 류마티스 열 기출된 바 있는 파트예요. 봐주셔야 됩니다. 자, 류마티스 열은 기억의 침범을 받은 후 1에서 5주 후에 발생합니다.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뭐로부터 침범받아요?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으로부터 침범을 받습니다. 자, 이 기간에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생긴 항체가 심장이나 관절, 다른 조직의 특정 부위에 교차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항체가 나타나서 다른 부분에도 교차 반응을 일으켜 그래서 류마티스 열이 나타나요. 자, 류마티스 열은요, 심장의 친화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문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재발률이 높아요. 손상된 심장의 판막을 반복해서 침범할 거예요. 판막이에요. 결체 조직이에요. 심장의 친수성이 좋은, 친화성이 좋은데 심장의 결체 조직 어디? 판막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결국에는 영구적인 손상을 가지고 오겠죠. 근데 심장의 판막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의 침범이 가장 많이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승모판이 제일 많이, 대동맥판이 두 번째, 삼천판, 그리고 폐동맥 판막의 침범은 드뭅니다. 승모판, 대동맥판 어느 부위에 있어요? 우심, 좌심. 승모판이 가장 많이 손상받습니다. 자, 판막의 협착과 폐쇄 부전을 일으키게 돼서 결국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켜 뭘 일으켜요?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요. 심부전을 유발해요. 자,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모든 결합 조직에서 볼 수 있는 류마티스 결절인 아쇼프 소체가 침범된 판막 주위에 모여서 수많은 소결절을 이루게 됩니다. 증상과 징후, 주증상, 심장염, 열, 오한, 심잡음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판막의 이상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막의 이상을 가지고 오면 그 부위의 혈액을 차단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심잡음 들릴 겁니다. 자, 다발성 관절염의 특징. 염증이 한 관절에서 시작해서 3, 4일 후에는 다른 관절로 옮겨가는 이동성 관절염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동성 관절염의 포인트. 큰 관절에 잘 생기고 한 환자가 평균 5개에서 6개의 관절이 침범되고 관절염 증상은 약 2에서 3주 정도 지속된다. 주로 침범되는 관절은 슬관절. 큰 관절이라고 했어요. 그 외 발목, 어깨, 팔, 손목의 관절에 교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동성 관절이라고 했죠. 자, 침범된 관절은 발적 부종이 있고 관절각 내 삼출액이 고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통증이 나타날 거고요. 영구적인 변형, 강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후유증은 남기지 않습니다.
자, 피하 결절이에요. 건삭이나 골막에 느슨이 붙어있는 소결절, 팔목, 무릎, 손가락, 손목, 발가락, 발목, 어깨에 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거 포인트 잡아주셔야죠. 피하 결절은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윤상홍반입니다. 윤상홍반의 특징, 초승달 모양이에요. 요런 모습인 거죠. 요런 모습. 자, 초승달 모양으로 경계성 홍반입니다. 중앙은 깨끗해요. 주위가 명확한 선으로 둘러싸인 발진입니다. 몸통 부위에서 먼저 생겨나고 퍼져나갈 거예요. 원심성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뇌혈관 주위의 세포 침륜으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켜 정서장애, 무의식적 불수의적 운동,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불수의적 운동을 합니다. 근무력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근무력증으로 수저를 잡지도 못해요. 이를 우리는 무도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부증상, 병력, 발열, 대부분 이장열. 자, 검사 소견 봅시다. 혈청, 리을의 상승을 보여요. 리을의 상승과 연관되는 얘기를 봤더니 연쇄상 구균의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대요. 연쇄상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혈청, ASO 타이터. 이음의 상승, 응고되지 않은 혈액 중 적혈구가 시간당 가라앉는 속도, ESR 상승. 염증이니까 당연히 백혈구가 증가할 거고요. C 반당백 양성일 겁니다. 염증 반응이니까요. 자, 인후 분비물을 배양해 봤을 때 활동성 류마티스열 환자의 50%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원인되는 균이 나타나야죠.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심전도 소견, 심장 소견 시 PR 간격이 지연되고 불규칙한 리듬, 심방세동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페니실린으로 씨앗을 투여하면 류마티스 열로 인한 염증이 제거돼서 관절통과 열감이 해소될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된 거 아스피린입니다. 류마티스 열, 아스피린. 자, 스테로이드, 비특이적 항염증 반응이 급성기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항염 반응 있잖아요. 스테로이드. 자, 급성 류마티스 열 진단 기준을 주증상과 부증상으로 나눠서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죠. 나눠서 기억을 하시고 A군 연쇄상 구균 감염의 증거로 ASO 타이터가 상승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갈게요. 심내막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장 내피세포의 염증이 온 상태로 세균, 진균, 드물게는 리케치아의 침입으로 발병하게 되고 세균 침입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합니다. 세균으로부터 감염된 거예요.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댓글,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 밑줄 친 A에 침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3가지, B의 치료 원칙 3가지, 세균성 심내막염. 급성 세균성 심내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포도상 구균입니다. 자, 아급성 세균성 심내막염의 원인균 90%는 용혈성 연쇄성 구균이에요. 선천성 심장질환, 판막질환, 인공혈관, 인공판막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병특리, 심내막으로 둘러싸인 심장판막이 특징적인 병소. 여기에 염증이 생겨요. 판막에 염증이 생겨요. 판막에 변형이 생겨요. 판막에 변형이 생기니까, 판막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협착증이나 역류증이 생겨나죠. 침범된 판막에 섬유소, 그리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세균이 침전되게 되고 불규칙한 병적 결절이 생겨나고, 자, 그렇게 되면 이로부터 뭐가 생겨날 가능성이 커요? 판막에 얘네들이 침전되고 결절이 생겨나고, 근데 판막이란 말이에요. 얘가 혈액에 심장이 수축되고 이완될 때마다 혈액이 여기에 계속 부딪힐 거라고요. 계속적인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럼 여기 침전된 게 떨어져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색전이라고 부르죠. 자, 증상과 징후. 세균으로부터 감염돼서 나타나는 거니 당연히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특별한 증상 없이 원인 모르게 열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열 오르면서 오한, 식은땀, 식욕부진, 체중 감소.
감염과 관련된 반응이잖아요. 전신적인 반응이에요. 심장 침범 증상, 빈맥, 특징적인 심잡음, 판막에 손상이 왔으니까 열과 함께 나타나면서 의의가 크게 된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색전이에요. 색전 증상, 가장 위험한 징후. 동맥순환계를 따라서 신장, 비장, 폐, 소화기계, 뇌, 사지, 전신 어디에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 폐. 자, 폐에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기침, 혈당, 호흡곤란, 흉막통 나타날 수 있어요. 세균 감염이었죠. 항생제 치료할 거예요. 자, 세균 침내막염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 요법입니다. 이 항생제 요법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혈액 배양으로 원인 세균에 민감한 항생제를 투여하자 원인 정확하게 발견해내서 이 원인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항균제보다는 살균제, 혈중 농도는 유기체를 죽일 수 있는 양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아주 강력하게 사용할 거예요. 4주에서 6주 이상, 필요에 따라서 8주 이상 계속 긴 기간입니다. 규칙적인 투약 시간 간격, 뭘 위해서?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효과적인가? 항생제 중에서도 강력한 페니실린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연쇄상구균의 감염에 효과적이나 균의 내성이 문제이게 되고 스트랩토마이신과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갑니다. 자, 김땡땡 학생을 학급 친구가 부축해서 보건실을 방문했습니다. 보건교사는 학생의 상태 확인에서부터 병원 이송까지를 보건일지에 기록했어요. 보건교사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학생에게 확인한 기억, 니은, 디귿의 징후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심장에 선천성 기형이 있어요. 가슴이 뛰고 숨쉬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2명의 부축을 받고 왔어요. 호흡 상태 사정하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팔로 포지션을 취해줬네요. 119에 신고했고요. 혈압이 높습니다. 호흡수가 높아요. 진짜 숨쉬기가 힘들었나 봐요. 대동맥판 폐쇄 부전이 의심됐대요. 자, 그러면서 코리간맥, 머셋 사인, 킹캣 사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리간맥, 수축기에는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강한 맥파. 180에 60입니다. 수축기, 강한 맥박. 이완기 갑자기 하강하는 맥파. 수축기 훨씬 강하죠. 얘는 정상에 가까운데 얘는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축기에는 강하고 이완기에는 약한 맥파를 촉진할 수 있고, 머셋 사인. 수축기 압력이 굉장히 강하죠. 경동맥의 과도한 맥박으로 심장 수축기에 환자의 머리가 앞뒤로 끄덕이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압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 자, 킹캣 사인. 손톱 밑에 모세혈관에서 맥박 촉지할 수 있다. 손톱 밑에 모세혈관입니다. 사지의 모세혈관에서 맥박을 볼 수 있대요. 얼마나 압력이 강한지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압력이 강할까? 3가지의 사인이었습니다. 문제 4번.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부가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승모판이 있죠. 판막부가 협착됐습니다.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류의 이동에 방해가 생겼어요. 가장 흔한 판막 질환으로서 환자의 대부분 30에서 40대 젊은 연령층으로 3분의 2가 여성 환자입니다. 다음 물음 답하시오. 위의 설명을 근거로 할 때 이 질환의 진단명은, 승모판이 협착됐대요.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승모판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의 질환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설술하시오. 승모판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기억, 니은, 티끌,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 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징후, 잘못된 내용 1가지. 자, 병태생님. 뭐의 상승과 뭐의 감소? 기억은 후방으로 전달돼서 폐정맥압의 상승, 폐모세혈관 상승, 디귿을 초래한대요. 느낌이 오시나요?
어디가 협착된 거예요? 여기가 협착된 거예요. 혈액이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 압력 상승하게 되죠. 여기 압력은요, 당연히 감소할 거고요. 심박출량은 감소될 거예요. 자, 그래서 좌심방압은 상승하게 되고 심박출량은 감소하게 되고 좌심방압이 상승하다 보니 후방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폐정맥압이 상승하게 되고 폐모세관 상승하게 되고 그럼 뭐가 나타나요? 폐우열 나타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좌심부전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환계는 폐쇄해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면 결국 우심부전의 문제까지 가지고 올 겁니다. 주증상, 폐우열로 인한 호흡곤란, 질환 초기 운동 시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자, 심박출량이 감소되죠. 심박출량이 감소되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을 채우지 못해요. 초기에는 운동 시에만 얘가 나타나겠지만 갈수록 가만히 있어도 힘들 겁니다. 상태가 악화되면서 일상생활,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고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어떤 자세? 호흡곤란이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자세. 기저호흡이 나타납니다. 자, 폐우열로 인해서 기침이 나타나고 확장된 기관지 정맥의 파열로 인해서 검붉은색의 각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환자의 50에서 80%에서 심방세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이 세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방세동은 효과적인 심방 수축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방이 떨리듯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있어요. 자, 심방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떨리듯이 수축하고 있으니 그렇게 맥박이 나타날 겁니다. 청진. 승모판 개방음을 심천부에서 청취할 수 있고 낮고 우렁우렁 울리는 이완기 잡음이 들릴 수 있어요. 자, 흉부 X선 촬영과 심혈관 조영술 좌심 조절을 통해서 심전도상에서 우심비대, 폐동맥 고혈압 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도플러 심초음파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내과적 치료, 폐우열 감소시켜야겠죠. 폐우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염분 제한하고 이뇨제 사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디스털리스 제제를 이용한다?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디스털리스 제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7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고혈압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고혈압. 당연히 A급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혈압이 뭔데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혈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고혈압 치료와 관련해서도 약물 얘기 빠뜨릴 수가 없죠. 해야 될 얘기 너무너무 많고요. 다 A급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실시한 고혈압 예방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A, B에 해당하는 내용, 밑줄친 기억의 혈압 상승을 초래하는 순환계 요인, 혈압 상승과 관련해서 요인을 얘기하라고 얘기했고요. 자, 고혈압의 단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고혈압의 단계별 초기 약물 치료에 대해서 리을의 3가지, 미음의 5가지, 비읍의 부작용 3가지에 대해서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혈압을 결정하는 생리적 요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얘기해 보래요.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압 증가하죠.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면 혈압 증가하죠.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게 되면 저항도 증가하니까 혈압 증가해요. 심박동수가 증가하면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심박출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혈압 증가합니다. 이래 박출량이 증가해 같은 맥락, 동맥의 탄력성이 감소.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했고 역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혈압이 120에 80 미만이면 정상이고 혈압의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단계를 미국 고혈압 합동위원회 제7차 보고서에 근거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상은 120에 80 이하? 아니죠. 미만이에요.
120에 80 미만이 정상입니다. 140부터가 고혈압이에요. 140부터가. 그러면 120에서 130분요.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은 아니지만 고혈압도 아니에요. 하지만 고혈압 전 단계로서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단계.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120에 139, 80에서 89입니다. 1기 고혈압 140에서 159, 90에서 99, 2기 고혈압 160 이상, 그리고 1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학생, 선생님, 저희 아버지도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계시는데 약은 안 드셔도 돼요? 혈압약 복용 여부는 고혈압의 단계별 치료 지침에 따라 전문 의사가 결정합니다. 단계별 치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무조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혈압의 치료 과정, 약물 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고혈압의 치료 과정, 이 초기 약물 치료를 1기 고혈압과 2기 고혈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기 고혈압의 약물 치료는 주로 티아자이드계 이뇨제를 사용하고 여기에다가 AC 억제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를 고려합니다. 기본은 얘예요. 2기 고혈압. 주로 이제 약제를 병용하게 됩니다. 디아자이드계 이뇨제에다가 AC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또는 베타 차단제 또는 칼슘 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주로 얘를 사용하고 얘를 고려할 수 있다. 2차는요. 주로 이제 약제 병용이다. 티아자이직에 사용하는 데다가 얘를 사용하거나 또는 얘를 사용하거나 또는 얘를 사용하거나 또는 얘를 사용할 수 있어. 이거예요. 자, 약물 치료의 기본 원칙. 처음 투여할 때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저용량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같은 제제의 약을 증량할 거예요. 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제제의 약을 증량할 겁니다. 자, 그래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다른 제제의 약물을 추가해서 단계적으로 병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혈압 140에 90으로 정합니다. 단, 당뇨병이나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130에서 70으로 정할 거예요. 훨씬 더 합병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죠. 130에 70으로 정합니다. 자, 가능한 환자의 수능도가 높은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한 가지 약물로 작용시간이 긴 약물을 위주로 치료하게 돼요. 자, 고혈압 환자의 치료 목표는 140에 90 미만이고요. 당뇨병 만성질환 환자는 130에 70 이하로 유지하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양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혈압이 높아요. 이랬을 때 무조건적으로 약물요법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습관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 변화해서, 얘 관리해서 혈압의 변화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생활 양식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체중을 조절하고요, 음주를 제한하고요, 적절하게 운동하고요, 염분을 제한하고요, 금연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혈압약은 신체의 여러 기전을 이용해서 혈압을 조절하는데 고혈압 전 단계까지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생활 양식의 변화가 꼭 필요하죠. 초기에는 소변량을 조절하는 약물, 즉 이뇨제를 사용합니다. 이뇨제는 디아자이직의 이뇨제, 루프 이뇨제, 칼륨 보유 이뇨제가 있습니다. 얘 부작용 3가지. 칼륨 보유 이뇨제, 칼륨을 보유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될 수 있어요. 칼륨을 보존시킨다는 것은 소듐, 나트륨을 배설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이 될 수 있어요. 자, 혈액 요소 질소가 상승할 수 있고 남자의 여성형 유방, 월경 불순, 털의 증가, 두통, 두드러기 같은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고혈압의 치료적 단계적 접근, 이 표를 보시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목표 혈압은 140에 90 미만,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에는 130에 70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처음 치료 약물. 꼭 치료 약물에 대해서 필수 적용이 없으면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 이렇게 나눌 겁니다. 필수 적용이 있으면 필수 적용 약제를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목표 혈압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도달할 때까지 용량을 증가하거나 약물을 추가하면 됩니다.